인류는 곡물을 발효시켜 맥주와 막걸리를, 포도로는 와인과 샴페인, 그리고 발효주에 열을 가해 증류주를 얻었습니다. 인류의 오랜 버신 술, 그리고 이를 담는 잔에는 그 유구한 역사에 맞게 풍부한 내공과 스토리가 배어 있는데요. 특히 이 유혹적인 액체를 머금는 잔의 디자인은 단지 맵시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는 술의 종류에 따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잔의 모양을 빚어내고 진화시키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엮어냈죠. 술을 맛있게 즐기려는 인류의 노력은 기발하고도 재밌는 술잔들을 탄생시켰고, 각양각색의 잔이 품고 있는 미학과 과학의 절묘한 조화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술잔이 전하는 향긋한 이야기에 기분 좋게 취해볼까요? 술잔의 역사를 알려면 술의 역사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술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했으리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떨어진 과실이나 인간이 저장했던 과일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적으로 발효를 일으키고 인류는 그 발효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포도는 원래 야생 식물로서 지구상에는 약 1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인류 최초의 술은 포도주, 즉 와인이었을 거라 추측되는데요. 과연 과거의 사람들은 와인을 어떤 잔에 마셨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제 음료이자 술이 와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를 이렇게 토기 같은 데 담아 놓으면 이게 이제 자연 발효를 일으켜서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술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특별한 잔에 마셨을 리는 없고 이제 토기 같은 걸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퍼마시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기원전 한 3,000년, 4,000년 전 얘기겠죠. 사실을 뒷받침하듯 기원전 4,000년 청동기 시대의 북유에서는 포도씨가 발견됐고 와인을 담은 항아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루지아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잔이 사용되기도 했죠. 와인 다음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술은 곡주였습니다. 인류가 정착해 농경 문화를 탄생시키며 거의 동시에 곡주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으니 술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곡주의 시초는 서양의 경우에는 보리술, 동양의 경우에는 쌀술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빻고 물을 섞는 과정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은 흐르는 빵, 즉 자연 발효된 맥주를 발견했습니다. 맥주는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메르인의 말로 발리, 그러니까 보리와 함께 빵죽을 의미하는 바비르에서 기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곡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에서 만들어진 술이란 뜻에서 어원이 시작됐죠. 고대 벽화를 보면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나 빚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벽화에 나와 있듯 이 시대의 술잔은 넓적한 형태로 토기로 빚어졌을 거라 추측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맥주가 없으면 피라미드도 없었을 거란 사실인데요. 당시 맥주가 이집트 노동자들의 급료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맥주를 소중히 여겨 노동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켰는데요. 임금의 일부로 평민 일꾼은 도수가 낮은 1리터의 보통 맥주를, 고위 관리는 3리터의 도수 높은 고급 맥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맥주의 도수와 양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구분됐던 거죠. 이집트에서는 마스토스라는 특이한 술잔도 유행했는데요. 바로 가슴을 본떠 만든 술잔입니다.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준 술잔으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시대별로 특색 있는 잔이 등장한 것을 보면 인류는 술뿐만 아니라
술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실주에서 곡주를 거쳐 다양한 증류주로 발전한 술의 역사.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등장한 독특한 술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릇이 귀하던 시절, 최초의 술잔은 가죽 주머니나 동물의 뿔이었는데요. 이렇게 동물의 뿔로 만들었거나 그런 모양을 띠는 술잔을 각배라 불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유목민족 스키타이 사람들은 화려한 황금 각배를 만들어 사용했고,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말머리 장식에 마도식 각배가 출토돼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나라별로 다양한 술잔들이 등장했는데요. 유구한 술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는 옥과 금, 호박 등으로 만든 화려한 명품 술잔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는 포석정에 띄우는 술잔이 유명했는데요. 이는 유상 곡수놀이라 하여 구불구불한 수로에 술잔을 띄어 보내면 와류 현상에 의해 한 지점에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맴돌았는데요. 그럼 그 앞에 사람이 시를 읊어야 했죠.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술잔이 있으니 바로 신비의 술잔 개영배입니다. 1700년대 뛰어난 도예 기술로 유명했던 도공 우명호. 독일을 팔아번 엄청난 돈을 모두 술과 여자에 취해 탕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후 지난날의 교만과 방탄함을 반성하며 술잔 하나를 만들어 스승에게 바쳤는데요. 이게 무슨 잔인가? 개영배라는 술잔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지나침을 경계하는 잔이란 뜻입니다. 개영배는 잔에 7알 이상 술을 따르면 모두 밑으로 흘러버리는데요. 이는 사이펀의 원리로 잔 속에 관을 만들어 그 관의 높이까지 술을 채우면 새지 않으나 관의 높이보다 높게 술을 채우면 관 속과 술의 압력이 같아져 수압차로 술이 빠지는 거죠. 개영배만큼 많은 과학적 비밀이 담겨있는 술잔이 바로 와인잔인데요. 그렇다면 현대의 와인잔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유리가 등장하면서 와인잔의 모양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요. 좁고 보석이 박힌 복잡한 형태에서 현대의 긴 다리 위에 큰 볼을 얹은 모양의 심플한 크리스탈 잔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와인잔은 왜 심플한 형태로 바뀌게 된 걸까요? 와인은 종류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향을 가졌기 때문에 알맞은 와인잔을 사용해야 더 깊은 향을 음미할 수 있는데요. 잔이 와인의 향을 잘 담을 수 있어야 향에 따라 좌우되는 와인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와인잔들은 깊고 둥글게 파여있는 기본적인 현대의 와인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와인 잔을 만들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플라스크나 시험관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와인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와인잔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플라스크 형태의 좀 볼이 크고 이제 스템이 긴 형태, 다리가 긴 형태의 그런 깔끔하고 이제 모던한 잔을 만들어서 와인을 딱 담아서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 같은 걸 하면 저 집에서 와인 마시면 참 맛있더라. 그 잔 나한테도 좀 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상업적인 이제 모던 형태의 와인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와인잔은 20세기 중반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요. 실험실에 플라스크와 시험관을 만들던 리델이 자신이 사용할 와인잔을 스스로 만들었다가 이것이 와인의 향을 풍부하게 하여 맛이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와인 종류에 따른 맞춤용 와인잔을 구분해 볼까요? 레드 와인잔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크게는 하나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잔과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잔이 되겠습니다.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잔은 좀 이제 화이트 와인을
와인잔을 좀 키운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세로로 날렵하고 좀 이제 볼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잔은 좀 더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뚱뚱하고 풍만한 형태. 그리고 입구가 좁아서 충분히 이제 그 향을 좀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은 좀 더 이제 과일 향이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향을 느끼기 위해서 좀 더 넓적한 잔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와인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혀의 어떤 부분에 먼저 접촉하는지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와인잔은 입구의 넓이도 중요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잔은 단숨에 마실 수 있게 튤립형으로, 화이트 와인잔은 와인이 상큼한 맛을 느끼는 혀의 앞부분에 먼저 닿도록 레드 와인잔보다 입구가 덜 오목하게 만들어졌고, 레드 와인잔은 크고 오목해 와인이 텁텁한 맛을 느끼는 혀의 안쪽에 먼저 닿게 하죠. 이처럼 와인은 종류에 따라 맞는 잔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와인을 잔에 따라 흔드는 과정을 거치면 와인의 향이 확 피어올라 맛도 풍부해지고 마치 굉장히 진한 꽃향기를 맡는 느낌이랍니다. 제일 유명한 잔은 리델의 소믈리에 시리즈라는 이제 글라스인데요. 볼도 크지만 부딪혔을 때 소리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얇아서 또 좀 잘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명품이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거에 한술 더 떠서 소믈리에 블랙타이 시리즈라는 이제 잔이 나왔는데 그 잔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스템이 좀 더 길고 그 이제 스템 부분이 검정색으로 검정색 그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더 미적으로 아름다운 느낌의 그런 글라스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와인 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일상의 술 맥주는 어떨까요? 언제부턴가 전용잔이 따로 생기기 시작한 맥주. 맥주잔의 숨은 비밀을 풀고자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맥주를 마실 때 전용잔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진다는데요. 130여 개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맥주를 연구한 전남대 문화인류학과 이기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맥주잔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벨기에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맥주의 박람회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맥주가 있는데 벨기에에서는 반드시 모든 맥주는 거기에 맞는 전역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맥주잔은 수백 개가 넘죠. 예. 라고 반드시,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체코도 마찬가지고 맥주 강대국들은 자기의 그 전용잔이 있어갖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맥주는 전 세계 2만여 종 이상이 주조될 만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반드시 잔에 따라 마셔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전용잔은 최상의 온도를 맞추고 특유의 향을 살리면서 풍부한 맛을 더합니다. 또 생맥주잔은 손잡이 유무에 따라 담기는 맥주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는데요. 보리 맥주의 경우 손잡이가 있는 잔을 이용해 마셔야 하고, 반대로 밀맥주를 마실 때는 손잡이가 없는 잔으로 마셔야 합니다. 밀맥주의 경우 체온이 전달되면 풍부한 향이 살아나는 반면 보리맥주는 오히려 향이 잔 밖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맥주는 이제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광고를 보면 캔이나 병을 따고 그대로 마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맥주는 반드시 이제 잔에 일단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잔에 따르게 되면은 거품이 생기죠. 그러니까 맥주의 거품은 굉장히 커다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맥주가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캔에 그대로 마시면은 그냥 공기가 이렇게 주입돼 갖고 맛이 금방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맥주는 잔에 따라 마셔야 됩니다. 두께가 있는 텀블러 형태의 잔은 두꺼운 유리를 사용해 손의 온도가 맥주에 전해지는 것을 막아 맥주가 차갑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모양이 가늘고 긴 필스너 형태의 잔은 호프의 아로마를 잘 전달하도록 고안되었고 거품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 발과 자루가 있는 고블리 형태의 잔은 손으로 맥주를 빨리 덮일 수 있어 맥주의 향의 발산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벨기에에서 유명한 맥주 중에 하나가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맥주는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인데, 거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와인잔 같이 생긴 그 전용잔을 쓰거든요. 그 잔을 전문 용어로 이제 고블릿 잔이라고 하는데, 그 잔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마실 때, 자연스럽게 마실 때 좀 코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마시게 되면은 향을 의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트라피스트 이제 맥주가 다른 맥주와 달리 향이 굉장히 좋고 맛도 굉장히 풍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 쭉 이렇게 코를 이렇게 약간 잠기는 듯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게 만들어졌죠. 맥주를 맛있게 마시려면 모양뿐 아니라 잔에 따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맥주를 따를 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거품인데요. 생맥주나 일반 맥주를 따를 때 맥주잔에 거품을 가득 따르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맥주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 맥주와 거품의 비율이 7대3이 되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8대2 정도는 돼야 맥주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거품이 마시는 사람의 식욕까지 돋우는 효과가 있다네요. 좋은 맥주는 맥주를 마실 때까지 끝까지 거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약간 좀 일반적으로 싼 맥주 같은 경우에는 따르자마자 맥주가 이제 몇 초 있다가 없어지는데, 거품이 없어지는데, 좋은 맥주들은 거품을 끝까지 남아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끝까지 그 맥주의 산화 방지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실 때마다 우리가 마신 흔적이 생깁니다. 그 흔적을 그 엔젤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좋은 맥주를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결같이 한 7개, 예를 들어서 마시고 나면 7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본다면 7개의 엔젤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맥주를 7번에 걸쳐서 마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술잔은 왜 술의 종류마다 제각각인 걸까요? 술잔의 크기에도 과학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요. 양주와 소주, 맥주를 같은 양을 마신다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독주일수록 빨리 취하지만, 잔으로 따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각각의 잔마다 한 잔의 알코올 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이같이 한 잔을 마실 때 술 종류별로 알코올 함량이 비슷한 것은 술마다 적당한 알코올이 잔에 담길 수 있도록 주종에 맞는 잔을 고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술잔 속에서 발견한 재미난 비밀. 좋은 술잔일수록 마시는 이에게 다양한 얘기거리를 전해주는데요. 이제 술잔은 더 이상 술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술맛을 극대화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오랜 세월 자신만의 매력을 갈고 닦은 술잔. 어떤 잔에 따라 마시는 것이 좋은지 조금의 지식만 갖추고 있어도 술을 마시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작은 지식이 술의 맛을 180도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술잔 정도는 집에 구비해 두시는 것도 작은 센스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술잔. 마지막 정리 한 줄. 술은 제 잔에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